예, 안녕하십니까. 희대두에서 헌법 강의를 맡게 된 양승우 강사입니다. 자, 여러분 반갑고요. 우리가 항상 먼저 생각해 봐야 될 게 헌법은요, 굉장히 추상적인 과목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일반적인 개별법, 민법, 형법, 또 상법 등등은 실생활에서 상대적으로 쉽게 접할 수 있는 법률이잖아요. 근데 헌법은 그 추상성, 그 개념성, 예시면서 인간은 존엄하다, 행복 추구 이런 거 등등, 과연 어떻게 그것이 범주화되고 해석화될 수 있는지가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저희는 이제 수험 헌법을 하고 있는 거니까요. 시험을 대비하는 헌법이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어떻게 객관화할 수 있는가, 그러니까 객관식에 집어넣을 수 있는가, 이런 게 좀 이제 문제가 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시험에 나오는 부분들이 판례, 조문일 수밖에 없는 거는, 그 범주를 벗어나면 다양한 해석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시험 형태로 만들기가 좀 어려워서 그렇습니다. 거꾸로 생각해 보면, 그러니까 판례 중심으로, 조문 중심으로 우리가 철저하게 분석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되셨죠? 자, 조문은 정확히 조문이고 또 판례도 정확히 판례인데, 그럼 그냥 외우나요?가 아니라 어떻게 해석을 했는지, 그러니까 판례 같은 경우에는 법관들이 어떻게 해석을 했는지, 또 조문들은 또 이것이 어떻게 해석되고 어떤 범주를 이루고 있는지, 이런 거를 우리가 정확히 파악해서 시험 공부에 임하는 게 매우 중요하겠습니다. 자, 저희 책 앞쪽에 가이드 부분을 잠깐 보시면요, 2016년 공무원헌법이 어떻게 출제되어 있는지를 제가 이제 표로 이렇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거 한번 보시면요, 앞쪽에 있습니다. 가이드 부분이요. 자, 제 1편은 이제 헌법 총론이고요. 제 2편 대한민국 헌법. 자, 제 3편이 기본권론. 자, 제 4편이 이제 통치구조론. 이렇게 이제 네 편으로 나눠져 있는데요. 제가 그 시험 몇 문제 나왔는지를 거기다 정확히 적어놨습니다. 자, 제 1편 헌법총론 보니까요, 지방직 7급, 그 다음에 서울시 7급에 각각 한 문제가 나왔는데 헌법의 개정 부분에 대해서만 나왔습니다. 자, 이런 부분도 우리가 잘 이해하시면 되게 좋겠죠. 그 다음에 대한민국 헌법은 조금 이제 다양하게 나왔고, 자, 이제 가장 중요한 게 기본권론이 되겠습니다. 제가 통계치를 옆에다가 놨는데요. 기본권론이 전체 기준으로요, 48.2% 출제, 거의 50% 가까이 이제 출제가 되는 거죠. 특정 시험에 딱 평균으로 본다면요. 물론 시험마다 좀 다를 수 있겠지만요. 그러니까 기본권론이 최근에는 이제 가장 많이 출제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이제 통치구조론이 시험 전체 평균으로 봤을 때 한 36% 정도 나오고 있으니까 그 다음 순서만큼 이제 나온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부를 하실 때 강약 조절, 어느 파트에서 어렵게 나온다, 쉽게 나온다, 이런 거는 우리가 쉽게 예측할 수는 없지만, 아무래도 양적으로 많이 나오는 부분을 먼저 공부하는 게 조금 시험에서는 유리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 요 강의에서는 일단 1편, 2편보다 제3편 기본권론을 먼저 강의할 예정이고요. 그 다음으로 바로 제4편 이제 통치구조론, 이렇게 넘어갈 예정입니다. 왠지 아시겠죠? 기본권론이 거의 50% 육박하는 출제 빈도를 갖고 있으니까요. 그 부분 먼저 검토하고, 그 다음에 이제 36% 통치구조론 검토하고,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기본권론과 통치구조론은 같은 헌법 안에 있지만 공부하는 좀 스타일을 달리하실 필요도 있다고 생각해요. 자, 기본권론은 응용 문제가 출제될 가능성이 꽤 있습니다. 특정 사안을 놓고 어떤 기본권론이 적용되니, 어떤 기본권론이 배제되니, 이런 식으로 문제 난이도가 어려워지면 어려워질수록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이해를 잘 하신 다음에 암기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해를 잘 하려고 노력하시고 그 다음에 암기, 이렇게 가셔야 되는 게 기본권론이고요. 자, 통치구조론은 처음에 접하기는 조금 힘든 면이 있을 수도 있어요.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은. 하지만 암기를 잘 해두시면은 후에는 어려운 게 아닙니다. 그래서 통치구조론을 공부하실 때는 얼마나 정리를 잘 해두시는지, 이 부분이 중요하겠습니다. 정리를 잘 해두신 다음에 암기, 이렇게 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권론은 이해를 잘 하시고 암기, 그다음에 통치구조론 쪽은 정리를 잘 하시고 암기. 물론 다 하셔야 되겠지만 그렇게 비중을 두고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해되셨죠? 자, 저는 본 강의에서 제3편 기본권론부터 강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제3편을 한번 펴보도록 합시다. 자, 제3편을 한번 우리 펴보도록 할게요.
자, 제3편을 보시면 기본권론 이렇게 돼 있고요. 자, 편 아래 이제 장들이 있죠. 제1장 뭐 기본권 총론, 제2장 기본권의 제한과 보장, 뭐 제3장 포괄적 기본권, 제4장 인신의 자유 이런 식으로 이제 순서가 나와 있습니다. 자, 근데 저는요 이제 1장과 2장은 총론적인 범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요걸 먼저 강의해도 괜찮긴 하지만 어떤 이론에 입각한 부분이 맞기 때문에 그런 이론 있다, 그런 이론 있다, 요것만 알고서는 그것만 공부해서는 우리 수험에 크게 도움이 되진 않습니다. 오히려 자, 이 기본권론 3장부터요. 포괄적 기본권, 4장의 인신의 자유, 5장의 사생활의 자유 등등 개별적인 기본권들을 우리가 꼼꼼하게 공부한 다음에 요런 기본권을 토대로 자, 1장 기본권 총론, 2장 기본권의 제한과 보장 이게 어떻게 적용되는지 역으로 공부하시면 우리 시험에 조금 더 적합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요 제3편 기본권론의 제3장부터 제3장, 4장, 5장, 제11장까지 개별적인 기본권을 검토한 다음에 총론격으로 1장, 2장 기본권 총론, 기본권의 제한과 보장 이걸 뒤후에 이런 개별적인 기본권이 각각 이 총론 쪽에서 어떻게 적용되는지 이런 식으로 순서를 잡아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저는 이 시간에 제3편, 제3장 포괄적 기본권부터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개별적 기본권 중에 이제 처음으로 나오는 게 인간의 존엄성, 그다음에 행복 추구권 부분입니다. 자, 인간의 존엄성 부분 한번 보도록 합시다. 일단 법조문이 되게 중요해요. 자, 저희 책에는 이 법조문이 따로 이제 별책 부록으로 돼 있으니까요. 항상 공부하실 때 이 별책 부록으로 돼 있는 헌법 조문을 옆에 놓으시고 항상 보면서 공부하셔야 됩니다. 자, 헌법은요 조문이 매우 중요합니다. 판례도요 조문의 근거에서 판결이 나오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항상 별책 부록으로 나와 있는 그 조문집을 옆에다 딱 놓고 공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인간의 존엄성 부분부터 보도록 할 건데요. 제10조죠. 10조 너무나 가슴 떨리는 조문입니다. 한번 제가 읽어볼까요? 자, 제10조입니다. 자,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갖고요. 모든 국민입니다. 모든 국민이에요. 뭐 학생 빼고 여자 빼고 노인 빼고 아닙니다. 우리나라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갖고요.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갖습니다. 알겠습니까?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갖습니다. 됐죠? 자, 국가는 이렇게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하는 의무를 갖습니다. 국가는 이를 보장해줘야 됩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자, 이 10조가 기본권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기본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럼 일단 이제 조항이 가슴 설레이는 건 설레이는 거고, 자, 시험에 나오는 것부터 한번 찝으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간의 존엄성 조항 알겠는데 그럼 인간이라고 그랬는데 그럼 주체 다 되느냐? 이런 게 문제가 될 수 있겠죠. 자, 가장 문제가 되는 게 뭡니까? 태아입니다. 태아. 여러분, 태아는 인간입니까? 그럼 국민이 될 수 있나요? 아까 모든 국민은 존엄과 가치를 갖고요.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갖나 그랬는데 태아는 인간이고 국민입니까? 자, 이런 게 문제가 될 수 있겠죠. 분명히 시험에 나올 수 있는 겁니다. 되셨죠? 자, 우리 책 보시면 태아는 인간이 됩니까? 예, 태아는 인간이 됩니다. 자, 그 부분 되게 중요하죠. 네. 자, 태아는 인간이 됩니다. 인간이 된다는 건 인간의 존엄과 가치 같은 기본권의 주체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인간이어야 국민이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주체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자, 태아는 판례에 의하면 인간으로 취급을 받습니다. 자, 인간으로 취급을 받으니까 기본권의 뭐 인간의 존엄과 가치 좋고 행복 추구권 좋고 앞으로 나오는 평등권 등등 어쨌든 기본권의 주체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이건 기본적으로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런데 요것만 하시면 안 되겠죠? 자, 이건 우리가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태아? 그럼 태아를 인간이 아니면 뭐야? 뭐 이렇게 요즘 웬만한 상식 가진 분들 다 아시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 헌법을 공부하는 분들은 자, 이제 유명한 판례가 하나 있습니다. 이게 뭡니까? 자, 자녀배아. 유명한 얘기죠. 요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 자, 자녀배아예요. 됐죠? 예. 요거는 유명한 판례니까 꼭 기억하셔야 돼요. 자녀배아 사건이었습니다. 자,
요 판례를 조금만 제가 얘기해 보겠습니다. 어떤 그 두 부부가 있었던 거죠. 뭐 소위 우리가 그냥 A와 B라고 합시다. 이 두 부부인데요. 이 두 부부는요, 애를 낳고 싶진 않았어요. 한 30대 부부였던 것 같은데 애를 낳고 싶진 않았습니다. 요즘 뭐 몇 포 세대다 했는데 이런 생각을 하셨던 것 같아요. 내가 나중에 이제 돈을 많이 벌면 그때 가서 이제 자식 키우고 하겠다. 지금 가난한데 자식까지 낳으면 우리도 힘들고 자식도 힘들고 뭐 이런 마음 뭐 누구나 가질 수 있는 거고요. 조금 예, 경제적으로 힘들면 예, 뭐 그렇습니다. 근데 두 부부는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이 두 부부가 생각한 게 그런데 내가 나이를 좀 많이 먹어갖고 그다음에 이제 애를 낳으려 그러면 좀 힘든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어디서 들어보니까 이 젊은 나이에 이 30대 나이에 정자와 난자를 일단 좀 채취라는 표현 좀 이상하지만 하여간 정자를 난자를 준비해 놨다가 됐죠? 예. 나중에 됐죠? 인공 수정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거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셨죠? 그래서 지금 애를 낳을 형편은 아니지만 우리가 지금 젊으니까 난자 정자를 좀 채취해 놨다가 추후에 인공 수정해 갖고 키우면 어떨까? 이렇게 해서 자, 산부인과에 가게 됩니다. 자, 산부인과 의사 이제 C를 만나게 되는 거죠. 자, C는 산부인과 의사입니다. 되셨죠? 됐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거 A, B, C 있는데 자, D도 하나 만듭시다. 자, 이 D는 누굽니까? 예, 지금 말하는 그래서 등장하는 이제 자녀 배아가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래서 A와 B는 됐죠? 그러니까 이 자녀 배아를 형성하려는 아버지와 어머니 이렇게 될 거고요. 자, C는 해당 산부인과 의사, D는 이제 자녀 배아가 되겠습니다. 요 문제가 이제 심각하게 된 거죠. 왜요? 자, 우리 그 책에도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요, 생명윤리법에 요게 있습니다. 우리나라 생명윤리법이에요. 요 사건을 이제 우리 보도록 합시다. 생명윤리법에 보시면요. 자, 생명윤리법이라고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물론 이제 16조 제1항 2항이긴 한데, 자, 생명윤리법의 몇 조다까지는 알 필요 없는 거예요. 자, 어떤 얘기가 있냐면요, 이 생명윤리법이라는 법률에는요, 자, 자녀 배아를 5년간 보존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병원 내에 5년간 보존할 수는 있는데 이후 폐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예. 자, 자녀 배아를요 5년간 보존을 할 수 있습니다. 5년간요. 5년간 보존할 수 있는데 됐습니까? 예, 5년간 보존할 수 있는데 그 이후에는 여기가 이제 중요하겠네요. 폐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아니 내 배아인데 폐기? 아예. 국가가 어떤 이유가 있는 거죠. 예, 생각해보면 그렇습니다. 이 배아를요, 임신 수정을 계속 안 하고 5년 이상 계속 두다 보면은 이게 어떤 의학적인데 이용될 뿐만 아니라 또 상업적으로도 이용될 수 있죠. 이런 것들이. 좀 되게 막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5년 이상 보존하는 건 너희가 임신 수정할 생각이 없는 거 아니니? 그러니까 폐기해버려라. 이러고 있습니다. 됐죠? 자, 그런데 이 두 이제 부부가 5년 내에 임신 수정할 생각은 없었던 거죠. 그래서 야, 이런 법이 어딨어? 이 배아, 우리의 배아고, 됐죠? 우리가 임신 수정해서 할 배아고, 됐죠? 그다음에 산부인과 의사도 그래 이게 뭐가 문제냐? 국가가 이런 데까지 가입해야 되냐? 이래서 이 법률이 뭐가 문제가 있다라고 헌법소원 청구하게 되는 거죠. 자,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청구하게 됩니다. 이러면서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자,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셨습니까? 자, 근데 오늘 첫날이니까 조금 우리가 왔다 갔다 그럴 수 있는 겁니다. 헌법소원이 뭔지나 좀 알아보도록 합시다. 우리 책 저기 뒷페이지에 잠깐 보시면요, 우리 찾아볼 수 있는 거죠. 자, 통치구조론 쪽에 거의 뒷페이지입니다. 자, 통치구조론 쪽에 쭉 가다 보시면요, 헌법소원이란 게 있는데 요거는 먼저 한번 잠깐만 얘기하고 갑시다. 그때 수업할 때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지만요. 자, 우리 책 헌법재판소 편, 통치구조론 헌법재판소 편 가시면은 헌법소원이라는 게 있습니다. 도대체 헌법소원이 뭐냐? 자, 요 부분이요. 자, 여러분 찾으셨죠?
그 헌법소원의 의의 한번 보시면요. 우리 밑줄 한번 그어볼까요? 이런 거 시켜서 되게 죄송합니다만 밑줄 한번 그어봅시다. 헌법소원 심판의 의의 이렇게 돼 있고요. 개념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제가 한 토시도 안 틀리고 정확하게 한번 읽어볼까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해서 그러니까 공권력이라는 게 행사 또는 불행사 됐죠? 인해서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 침해된 경우에 아까 뭐 인간의 존엄 이런 거 행복 추구권 다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인데 이런 게 침해된 경우에 다시 한번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요.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 침해된 경우에요. 됐죠? 예. 기본권이 침해된 국민입니다. 뭐 옆집 아저씨가 주는 거 아니에요. 자, 기본권이 나 침해됐어요. 기본권이 침해됐어요. 이런 사람들 있죠? 기본권이 침해된 국민이 어디에다가요? 법원에다가요? 아니 헌법재판소에다가요. 그렇죠? 헌법재판소에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국가가 했던 행위가 헌법에 위반됐습니다. 이거를 가려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 헌법소원제도입니다. 이해되셨죠? 자, 다시 한번 볼게요. 너무 중요하니까 그렇습니다. 자, 공권력의 행사, 불행사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뭐 계약서를 썼다 개인적으로 이런 건 안 되는 거예요. 예, 공권력의 행사, 불행사가 있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그로 인해 갖고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요. 헌법에 근거한 기본권이 침해됐으면요. 그렇죠? 자, 그런 기본권이 침해된 국민이 자, 국가한테 야, 나 기본권 침해된 것 같으니까 판정 좀 해달라 이렇게 되는 거고요. 됐죠? 예, 그때 국가는 헌법재판소가 되는 겁니다. 요 요건을 갖춰야만 헌법소원이 되는 거예요. 자, 됐죠? 그래서 여러분 그 펜이 있으시다면 여기다 밑줄을 좀 그어주세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 거기다 빨간색으로 밑줄 긋고 1번. 이런 거 시켜서 죄송합니다. 자, 그 다음에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 침해. 거기다가 빨간색으로 밑줄 그으신 다음에 2번. 아니, 강사님, 칠판에다가 좀 해줘. 예, 통치 구조론 할 때 할 겁니다. 예. 근데 지금 이제 좀 헌법소원 문제이기 때문에 한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누가요? 기본권이 침해된 국민이요. 거기다가 빨간색으로 밑줄 긋고 3번. 그 다음에 헌법재판소에다가 빨간색으로 밑줄 긋고 4번. 자, 우리 헌법을 공부하신 분들은 요 헌법소원의 요건은 꼭 기억하고 계셔야 됩니다. 됐죠? 자, 옆집 아저씨가 이거 불쌍하구나 신청해주고 이런 거 아닙니다. 됐죠? 자, 요거 기억하시면 되겠어요. 자, 다시 돌아옵시다. 자, 요 문제 괜찮죠? 그러니까 됐죠? 공권력의 행사 불행사인데 이 법률이란 게 국회가 만든 법률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공권력의 행사 중에 대표적인 게 법률입니다. 생명윤리법이란 이 법률 뭔가 헌법에 안 맞는 것 같다. 이 법률 보고 이상하다. 그러니까 헌법재판소 판단 좀 해달라. 헌법소원을 A, B, C 됐죠? D까지 내게 됩니다. D는 대리인 A, B가 대신 내주겠죠. A, B, C, D가 전부 다 헌법소원을 내게 됩니다. 요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됐죠? 자, 근데 이제 여기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이제 시험에 나올까봐 지금 말씀드린 건데요. 자, 이 A, B요. 그 배아의 부모님들. 향후 5년 이내에는 인공수정할 생각이 없으신 분들, 그치? 이분들이 야, 이거 내비한데 왜 난리야? 그렇죠? 국가가 뭐야? 왜 간섭해? 이렇게 된 거. 자, 이분들이 주장한 것들이 있습니다. 헌법소원하면서. 자, 그거 한번 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이게 좀 길어갖고 제가 조금 간략했습니다. 배아의 아셔야 돼요. 예, 문장이 시험에 나옵니다. 관리. 자. 자, 배아의 관리 처분에 관한 기본권이 있습니다. 자, 배아의 관리 처분에 관한 기본권인데요. 또는 자, 배아의 관리 처분을 결정할 수 있는 결정권이라고도 얘기합니다. 이거 잘 하셔야 돼요, 여러분. 자, 중요한 부분입니다. 됐죠? 자, 근데 여러분 첫날인가 좀 어려울 수 있는데요. 자, 이거는 이게 우리 헌법 조문에 배아의 관리 처분에 대해 결정할 권리가 있어 이렇게는 없고요. 어디서 도출되는 거죠? 예, 우리가 지금 배운 인간의 존엄과 가치 여기에서 도출되는 겁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헌법 제10조. 자, 여기에서 도출되는 권리입니다. 이렇게 일단 주장하는 거죠. 제 변호사님도 여기 다 껴갖고 하는 거니까. 야, 헌법 10조 인간의 존엄성 이렇게 하면 조금 추상적이니까 됐죠? 예, 배아의 관리 처분에 관한 결정권 이러면서 주장을 해라. 그러면 야, 그런 권리가 헌법 조문에 어디 있어? 헌법 10조 인간의 존엄에서
도출되는 거야. 이렇게 말하면 좀 편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주장한 거죠. 자, 결론부터 내립시다. 헌법재판소요. 요거에 대해서 기본권이 있다라고 인정했습니까? 없습니까? 이런 게 시험에 나온다고요. 됐죠? 예. 자, 야, 너희 부모들 인공수정 앞으로 할 이 너희 부모들 배아의 관리 처분에 대한 결정권 있어 없어? 예, 헌법재판소가 그런 거 있다 이렇게 해줬습니다. 이런 기본권이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첫날부터 어렵지만 잘 들어둡시다. 이런 기본권 있어. 있는데 그렇죠? 자, 있는데 첫날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보십시다. 예. 자, 근데 배아의 법적 배아의 법적 보호가 더 중요해. 되게 중요한 말입니다. 야, 너 이런 기본권 있어. 하지만 배아의 법적 보호가 더 중요해. 이런 기본권이 더 중요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자, 이걸 뭐라 그럽니까? 네. 법익 형량이라고 얘기합니다. 법익을 비교해 봤는데 그래, 너희도 기본권 있고 이쪽도 기본권 있는데 이쪽 기본권이 더 중요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됐죠? 예. 이게 소위 법익 균형성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법익의 균형을 봤더니 야, 다 너도 있고 너도 있는데 얘네가 더 중요해. 왜? 얘 5년 이상 되면은 인공수정 안 할 것 같고 이게 상업적으로 이용되든가 의료에서 잘못 이용될 수도 있어. 그래서 폐기해야 되는 거야. 이렇게 헌법재판소가 얘기하는 겁니다. 요 구조를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예, 문구로 그대로 나올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잘 정리하셔야 돼요. 자, 부모인 A, B가 야, 배아의 관리 처분에 대한 결정권 우리가 부모니까 있어 이랬는데 있어. 있는데 배아의 법적 보호도 중요하니까 그게 더 우선돼. 됐니? 자, 그래서 법익을 균형해 봤을 때 배아의 법적 보호가 더 우선시되고, 이해됐죠? 그래서 이 생명윤리법은 그러니까 합헌이다, 위헌이다? 헌법에 맞는다, 헌법에 안 맞는다? 헌법에 맞는다. 왜? 배아의 법적 보호를 잘해줄 수 있는 게 이 윤리법이니까 이 법이 헌법에 안 맞을 이유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요 논리 구조를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요 과정이 시험에 나오는 겁니다. 그냥 결론만 자녀 배아 사건 위헌이야 합헌이야 헌법에 맞아 안 맞아 이런 거는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됐죠? 이 과정 시험 이렇게 나오는 거죠. 배아의 관리 처분에 관한 결정권을 헌법재판소가 인정했냐 이렇게요. 이해되셨죠? 인정했고 인정했는데 서로 법익을 비교해 보니까 법적 이익을 비교해 보니까 배아의 법적 보호를 더 중요시했고 그러면 이 생명윤리법 5년간 보전하는 거 됐죠? 그리고 폐기하는 게 생명윤리적으로 괜찮은 거니까 헌법상 문제될 게 없다. 합헌이다.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래서 이 생명윤리법 요거는 문제될 게 없다. A, B 입장에서 그런 겁니다. 요거 기억하시고요. 됐죠? 그래서 뭐다? 여기다 크게 쓸까요, 제가? 자, 요 면에서 합헌이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합헌. 저 법률이 헌법에 합치한다. 문제될 거 없다.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부모님은 좀 쓰라리겠습니다. 어쨌든. 자, 근데 산부인과 의사는요? 산부인과 의사, 그죠? 야, 나도 아니 의료행위라고 이게 뭐가 국가께 문제야. 됐죠? 국가가 무슨 5년간 폐기하고 그래 이랬더니 자, 아까 말씀드렸지만 얘는 뭐가 문제입니까? 우리 헌법소원 할 때 아까 말한 자기 관련성이요.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공권력 행사 불행사로요. 그쵸? 자, 기본권을 침해받은 것 같은데 그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만이 헌법소원을 할 수 있는 거죠. 됐죠? 그래서 헌법재판소 얘기합니다. 야, 너 무슨 기본권 침해받았는데? 산부인과 의사야, 너 무슨 기본권? A, B야. 그 배아의 부모님이니까 뭐 기본권 침해받았다고 할 수 있는데 산부인과 의사 너는 무슨 기본권 침해받았는데? 그래서 기본권에 자기 관련성이 없다. 그래서 이 법이 문제될 게 없다. 그래서 여기서도 합헌이 나왔습니다. 그렇죠? 이해가 되셔야 됩니다. 산부인과 의사에 대해서 물어볼 수도 있는 거예요. 이거 완전 최신 판례가 잘 기억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게 이제 이 자녀 배아입니다. 배아가 아니 나는 이러고 싶지 않아. 내가 왜 폐기돼야 돼? 나 불쌍하냐 이럴 수도 있죠. 자, 5년간 보존하고 내가 폐기되면 이거 엄청난 일일 수도 있는 거거든요. 물론 이제 배아는 말을 못하니까 부모가 대리하겠지만요. 자, 이럴 때 우리 헌법재판소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너 배아, 넌 태아가 아니잖아. 착상한 게 아니잖아. 그렇지? 인공수정된 상태가 아니잖아. 됐지? 너는 인간이다, 인간이 아니다. 너는 인간이 아니다.
됐죠? 인간이 아니니까 뭐가 없다. 이런 기본권을 논할 기본권 주체가 될 수 없다. 아까 얘기했네요. 태아는 인간이니까 기본권 주체가 되는데 배야 너는 착상도 안 됐으니까 그렇죠? 기본권 주체가 될 수 없다. 이게 됐지? 그러니까 이 법이 헌법에 뭐 위반되고 이런 게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야, 너는 기본권 주체도 안 되는데. 그렇죠? 기본권을 주장할 사람도 안 되는데 인간도 아닌데 국민도 아닌데. 그렇죠? 어떻게 헌법소원을 얘기하니? 이렇게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저 법은 문제 없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매우 중요한 판례가 되겠습니다. 됐죠? 그래서 문제가 쉽게 나온다면 자녀 배아는 기본권 주체성을 인정하니? 이런 거 물어볼 수 있고요. 당연히 아닙니다. 인간이 아니니까 이렇게 물어볼 수 있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 자녀 배아 사건에서 그 부모들은 배아의 관리 처분에 관한 결정권 인정되니? 기본권으로 예, 인정됩니다. 헌법 10조에 의해서 도출되면서 인정됩니다. 다만 배아의 법적 보호가 더 중요한 기본권이기 때문에 법익을 형량해 봤더니 이쪽이 더 크니까 자, 저 법률이 헌법에 위반된 건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요거를 이해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자, 요 부분을 이해하셔야 시험에 나오는 거예요. 자, 만약 시험이 어렵게 나온다면 이 A, B 이 상황을 물어볼 거예요. 기억하시고. 그다음에 산부인과 의사. 나도 헌법소원 제안했어. 이랬는데 야, 너가 뭐 기본권 침해당한 거 있어? 넌 옆집 아저씨나 불과하잖아.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너는 자기 관련성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요. 자, 마지막으로 배아. 뭐 너 얘기했을 때 배아는 기본권 주체가 아니니까 이런 헌법소원 자체를 청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생명윤리법 5년간 배아를 보존하고 그 후에는 반드시 폐기해야 하는 이 법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으니까 합헌입니다. 합헌. 그래서 이렇게 결정이 났다. 요거를 잘 필기해 두시고 기억하셔야 됩니다. 무슨 말씀 이해되셨죠? 자, 이렇게 정리를 깔끔하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그 태아 아래다가요. 태아가 주체가 된다 아래다가 한 번만 더 적어 주시죠. 네, 됐죠? 배아는 기본권의 주체가 되지 않습니다. 왜? 인간이 아니라고 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 부분 잘 정리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됐죠? 자, 그 부분 정확하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그 뒤로 가시면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의 제한 부분이 잠깐 있습니다. 자, 그 부분 잠깐 보시면요. 제가 그 관련 판례들을 잘 적어놨습니다. 제한이 어떻게 되는지 이건 꼼꼼하게 여러분들이 좀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거 보실 필요는 있고요. 우리 판례 하나만 더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필기하셨으면 제가 지우겠습니다. 자, 요 자녀 배아 사건 여러분 잘 정리해 두시고요. 뭐 결론이 합헌으로 났다. 그 부분만 기억할 걸 떠나면 그것만 기억하시면 안 돼요. 그 과정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부모인 A, B, 그다음에 산부인과 의사 C, 그다음에 배아 자체가 어떤 기본권이 있었고 부정됐는지 인정됐는지 그 부분도 잘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보시고요. 우리 조금만 더 보도록 합시다. 자, 인간의 존엄과 가치의 제한 파트 있죠? 예, 거기 좀 아래 보시면 제가 이제 관련 판례들을 좀 정리해 놨는데요. 요거를 잘 공부해 두셔야 됩니다. 이 빈출이었어요. 계속 나오고 하니까 잘 기억하시고요. 최근에 조금 이슈가 되는 거 이제 예상 판례이긴 한데 요거 하나만 정리해 보도록 합시다. 예상 판례니까요. 한번 보시면 되는데 한미 자 연합 훈련 사건이었습니다. 자, 한미 연합 훈련 사건이고요. 뭐 좀 이제 중요할 수 있는데, 자, 요런 일이 있었던 거죠. 어떤 좀 연세가 되시는 분이셨던 것 같아요. 그 이제 사실관계 내용을 좀 보면은 한 70대 한 중반 되시는 분이었는데. 그러니까 과거 6.25도 잠깐 경험하셨던 것 같고요. 예, 그래서 조금 이 북한과 대치하고 있는 남한의 상황에 대해서 조금 불안해 있었던 항상. 됐죠? 이제 뭐 전쟁도 겪으셨고 이제 나이도 좀 있으시고 하셔갖고 그런 분이셨던 것 같은데 그분이 이제 신문 읽기를 되게 좋아하셨던 거죠. 이제 신문 같은 거 자주 보면서 신문 읽기를 좋아하다가 어떤 기사를 보게 되냐면 우리 물론 이제 정기적으로 하는 건데 한미 연합 훈련을 됐죠? 남한 곳곳 전체적으로 하기로 했다. 이런 기사를 보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예. 근데 한미 연합 훈련은요. 이거 하기에 앞서 갖고 유엔에서 북한한테 미리 이제 통지를 합니다. 자, 한국과 미국이 연합 훈련을 한다. 이렇게 통지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할아버지 생각에는 아니 한국과 미군이 또 남한의 일부분만이 아니라 남한 곳곳에서 이렇게 훈련을 하다 보면은
이거를 당연히 북한이 이제 통지를 받아갖고 알 거고, 그럼 북한을 자극시키는 거 아닌가? 북한을 소위 화나게 만드는 거 아닌가? 그럼 전쟁을 도발시키는 거 아닌가? 이런 이제 고민에 빠지게 된 거죠. 전쟁을 도발시켰다? 그러면 전쟁이 나면 나의 어떤 인간의 존엄, 나의 행복 추구 이런 건 어떻게 되느냐? 자, 이렇게 이제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 딱 뭐 행복 추구권, 인간의 존엄 아니더라도 우리나라 헌법조문 그 37조 1항에 보시면은 헌법의 나열한 기본권 말고 어떤 특정 다른 기본권이 있더라도 무시해서는 안 된다. 이런 조항이 있거든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보통 소위 이제 기타 기본권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헌법에 뭐 생명권이니 자유권이니 다 좋은데 그럼 그런 권리만 존중해야 되나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기타 기본권도 존중해라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할아버지 분이 잠을 못 잤던 것 같아요. 계속 스트레스 받고, 북한 자극해서, 북한이 쳐들어오면 나 죽는데 어떡하지? 나의 행복 추구권은? 막 이렇게요. 자, 그래서 이제 변호사님을 찾아뵙게 되는 거고, 그때 변호사도, 되게 약간 재치가 뻔뜩했던 것 같아요. 이거 한번 헌법소원을 신청해 봅시다. 이렇게 되었던 거예요. 됐죠? 자, 그래서 잘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멋진 말을 쓰는 겁니다. 어떤 멋진 말을 쓰냐면, 이 표현을 잘 기억하셔야 돼요. 평화적 생존권. 와. 평화적으로 내가 살 권리. 난 전쟁 같은 거 싫다, 더 이상. 6.25 세대인데, 싫다. 평화적으로 생존할 권리. 이 기본권이 침해된 거 아니냐. 물론 우리 헌법조문에 평화적 생존권이란 건 없습니다만, 아까 전에도 봤죠? 도출만 되면 되는 겁니다. 어디서 도출될 수 있죠, 여러분? 지금 우리가 배우고 있는 헌법 10조요. 행복 추구권. 난 행복해야 된다. 아니면 인간의 존엄. 같이 이런 거요. 그래서 자, 이거 어디서 도출되냐면 헌법 제10조. 또 이거 아니라면 아까 기타 기본권들. 뭐 생명권, 자유권, 뭐 사회권 이런 거 말고도 기타 기본권 우리나라 헌법 조문에 있습니다. 37조 1항에 있죠. 헌법 제 37조 제 1항에 있습니다. 됐죠?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요런 10조 인간의 존엄과 같이 행복 추구권 아니면 기타 기본권 요거에 근거한 내 평화적 생존권을 침해했다. 헌법소원을 청구하게 되는 겁니다. 되셨죠? 자, 근데 이제 결론이 이 부분은 매우 중요합니다. 자, 헌법재판소에서 이걸 인정했을까요? 인정 안 했을까요? 침해됐다고 봤습니까? 침해 안 됐다고 봤습니까? 자, 결과부터 얘기할게요. 이런 평화적 생존권이란 건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다, 기본권이 아니다? 헌법 10조에 근거하고 헌법 37조 1항에 근거한 평화적 생존권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다, 아니다? 기본권이 아니다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근거한 거 아니다 이 소리죠. 이거 몽땅 아니다 이 소리입니다. 이거 근거한 것도 아니고 몽땅 아니다 이런 소리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습니까? 그러니까 어찌 보면 평화적 생존권이란 거는 헌법 10조에도 헌법 37조 1항에도 근거되지 않은 권리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강사님, 근데 이게 왜 중요합니까? 이게 중요하죠. 왜? 판례가 변경된 겁니다. 기존에는 뭐라 그랬습니까? 이게 지금 이제 판례고요. 기존 판례에서는 평화적 생존권을 인정하면서 그 평화적 생존권이란 건 헌법 10조와 헌법 30조 1항에 근거한 국민의 헌법상 기본권이다. 이렇게 했었던 거죠. 그 기존 판례가 바뀌어서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라고 평화적 생존권을 볼 수 없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렇게 판례가 바뀐 것들은 정말 기억하셔야 되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이 판례는 결론을 정확하게 기억합시다. 한미연합훈련 사건인데요. 됐죠? 그래서 평화적 생존권이란 말이 나올 거고 이 평화적 생존권은 헌법상 기본권이 되느냐? 되지 않는다. 따라서 헌법 10조나 헌법 31조 1항에 근거한 경우도 아니다. 이렇게 판례가 바뀌었다는 거. 자, 이거를 일단 잘 기억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여기까지 하고요. 잠깐 쉬었다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